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의 정석, 성공박사 정천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30분 만에 비전을 수립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더 자세히,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나 목표 수립 등을 평소에 많이 하셨던 노련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강의만으로도 본인만의 비전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약간 힘들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련한 분이나 아주 초보적인 분들 모두 아주 쉽게 그리고 상세하게 비전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은 비전을 명확하게 그리는 능력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전은 항해할 때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헤매지 않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비전은 세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세운 비전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비전을 꼭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편견을 우선 깨야만 합니다. 네, 비전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할 때의 가치 기준 또는 행동을 할 때의 판단 기준 등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내 미래의 청사진 또 선명하게 보이면 좋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비전으로 나타나지면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한 줄로 쓰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비전의 의미가 잘 떠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작성하면 우리의 목적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까? 체계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을 하나 쓰라면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아주 쉬워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또는 이기적인 목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타적인 남을 위한 목적으로 써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본인과 친척 정도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고상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돈을 벌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그게 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타적인 목적 부분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타인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모두 개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또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목적을 꼭 하나쯤은 생각하고 살아가야지만 할 것입니다. 네, 비전을 이루는 두 번째 항목은 내가 일할 때의 가치 기준 또는 행동할 때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도출이 됩니다. 저는 약 3가지 정도의 항목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3가지의 가치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하면요, 성장, 상생, 신뢰, 이렇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자, 이 3가지 가치 기준을 보시면은 제가 성공박사 정천우가 어떤 것을 중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비전을 구성하는 3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어도 보고 역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세워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한 줄로 바로 그리세요
라고 여쭤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작성하실 분이 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항상 부딪혀왔는데요. 그 이유는 먼 미래를 제대로 적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미래의 모습을 어거지로라도 그려보면은 현실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현실에서의 지금 당장의 상세한 계획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미래의 청사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습의 두 가지로 나눠봤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내 미래의 청사진이 아주 쉽게 작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면 아주 쉽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의 세 가지 요소를 완성한 다음에 스스로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은 본인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이었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의 비전 항목들을 작성했다면은 그 항목들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죠.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계속 바뀔 것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지금 당장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들여서 우선 비전 항목을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작성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업데이트는 보통 90일 단위로 진행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업데이트를 해나가다 보면 몇 년 후에, 얼마 후에는 본인이 누차 계속 생각해 보아도 잘 변하지 않을 확고한 본인만의 비전 항목들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비전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실행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바로 실행하시는 여러분만이 저와 함께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차,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